인사를 또 드립니다. 잘 지내고 계신가요? 네, 탄핵 선고기가 계속 늦어지면서 스트레스가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마찬가지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어, 오늘은 제가 지금 어떤 활동하고 있고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런 거 좀 소개해 드리려고 카메라를 켜봤어요. 지금 저는 그 뉴스타파라는 그 탐사보도 전문 독립 언론에서 펠로우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펠로우로 이제 앞으로 독립 언론을 창업하는 그 과정에서 수련을 하는 그런 입장이고요. 지금 지난해 11월에 활동이 시작했으니까 아직 6개월이 안 됐는데요. 그 탄핵 그 선고가 오기까지 그 12.3 내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날부터 전 이제 일선 취재팀에 투입이 돼서 제가 자원을 해서 들어가가지고 일반 그 탐사팀에서 하는 그 취재를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에는 부정선거와 관련된 그 음모론 검증하는 그 팩트체크 보도를 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명태균 게이트 검찰 수사 기록을 뉴스타파가 확보를 해서 1월부터 보도를 하고 있는데, 저도 그 중에 한 파트를 맡아서 하고 있고요. 그 주제는 이제 여러 가지 명태균 게이트 관련된 이슈들이 있는데, 크게는 불법적인 그 공천 개입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사항이나 그다음 이권 개입이나 인사청탁 문제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갈래가 여러 가지로 나뉘잖아요. 근데 저는 이권 개입과 관련해서 그 국내에 이제 큰 방위 사업 대기업들이 명태균이나 김영선 의원실 통해서 로비를 해서 특혜를 입은 그런 정황에 대해서 검찰 기록을 바탕으로 취재를 했어요. 그래서 주간 뉴스타파라고 뉴스타파가 매주 목요일 저녁 8시에 내놓는 그 시그니처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주에 가장 그 집중적으로 다루는 이슈를 보도하는 그런 그 코너인데 거기에서 다뤄졌고요. 그래서 한 2주, 3주 된 것 같아요. 그거 하고 보도가 나가고 나니까 제보가 많이 들어와서 그거 관련된 후속 취재들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아시아 지역에서 2011년부터 취재기자로 활동하는 경력으로 이제 알게 된 분들이 계신데, 이제 5월마다 그 5.18 재단이라는 광주의 그 5.18 민주화 운동 기념 사업을 하는 그 재단법인이 있거든요. 거기서 매년 5월에 이제 5월 행사를 여러 가지 하는데, 그 중에 이제 학술 행사랑 포럼 같은 것들도 해요. 근데 그거를 국제 포럼 형식으로 한 지가 꽤 되었고, 제가 대학 때 거기서 자원 활동을 하면서 5.18에 대해서 또 그 네트워크, 시민사회 네트워크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5월 달에 이제, 국제 포럼 주제 여러 가지 중에서 이제 아시아의 민주화, 평화와 인권 상황에 대해서 활동가들이 와서 발표를 하고, 연구자가 와서 발표를 하고, 이렇게 토론을 하는 그런 코너가 있는데, 제가 이제 방글라데시의 상황에 대해서 활동가가 와서 발표를 하면은 토론자로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방글라데시 현장을 취재한 적은 없어요. 없는데 계속 이제 모니터는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이거 만약에 광주에서 열리는 그 5.18 국제 그 포럼 자리에서 아시아의 평화 인권을 다루는 주제에서 방글라데시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이제 최근에 있었던 그 총리가 이제 그 대규모 시위가 있었고 총리가 이제 도망친 그런 뉴스가 있었는데, 국내에선 많은 분들이 접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아마
얘기를 하게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은 그 5.18 민주화운동 그 진상규명조사위원회 활동하면서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국가폭력과 그로 인한 인권 침해 사례를 이제 조사하고 보고서 쓰는 일을 했었으니까 보니까 방글라데시에서도 뭐 비슷한 일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슷한 일이라고 하는 건 똑같이 민주화 운동의 맥락에서 방글라데시에서 그 작년에 대규모 시위가 일어난 이유가 이제 그 국가 공무원 채용하는 과정에서 쿼터를 군인 그다음에 그 뭐라고 하죠? 방글라데시 독립운동, 독립전쟁 당시에 참여했던 그 가족에게만 전체 공무원 자리가 만약에 100개가 있으면 30개는 무조건 그 사람들한테만 주는 그런 쿼터 제도가 있었는데 그게 처음에는 되게 좋은 제도라는 평가를 듣다가 나중에 이제 방글라데시는 이제 자체 경제가 굉장히 그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는 동력이 많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일자리가 많이 없는데 너무 이제 이것은 차별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들고 일어난 시위였는데 그게 그 시위의 전체 주제와 목적은 아니었고 그동안 쌓여왔던 하시나 총리, 셰이크 하시나 총리 정부 하에 어떤 그 독재적이고 권위적인 그 정치 문화와 제도 의사결정 전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이제 같이 합류된 그러니까 민주화 시위였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몇 개월 동안 이제 시위가 지속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 민간인이 많이 폭력의 피해를 입었거든요. 그 뭐 고문 뭐 실종 그다음에 강제 구금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발생을 했어요. 근데 그게 그 양상이 불법적이고 그다음에 그 초법적인 그러니까 국가의 그 권력 경찰 군인이 그 법과 제도에 정해져 있는 그 영역을 넘어서서 초법적인 국가 폭력을 일으켰는데 그것이 이제 자의적인 그들의 그 충동이나 자의적인 것이 아니었고 위에서부터 내려온 명령에 의한 그 시스템매틱 뭐라고 하죠? 그 체계적인 그 국가 폭력이었다는 그런 내용이 많이 보도가 되었었고 당시에도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그 유엔의 그 고등인권위원회에서 보고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 내용도 보고 그때 당시 시위가 벌어진 배경과 시위 당시에 민주화운동 시위 당시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 이후에 구제 조치는 어떠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얘기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런 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11월이면은 올해 11월이죠. 아니면은 이제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 엄청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떤 주제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어떤 걸 전문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무엇을 하든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게 이제 창업의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기획을 하기 시작하니까 조금 많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고민하는 단계가 있는데 제가 이제 취재하고 싶은 아이템들에 대해서 기획안을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큰 틀에서는 이제 장르라고 하면은 보도 뭐 저널리즘에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잠입 취재, 언더커버 리포트를 하는 것으로 컨셉을 정했고 그러니까 그 아이템, 그 킬러 컨텐츠를 정했고 그 현장 잠입 취재를 어떤 걸로 할 것인지 그거 계획을 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열심히 짜가지고 네. 조금 100% 완성이 아니더라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뭐뭐뭐를 하면 좋겠다 정리되면은 또 이렇게 알리는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부를 전할 겸 저는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근황을 전할 겸 오늘 방송을 이렇게 하고 다음에 또 곧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